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바람살모사님, 검사 탄핵은요? 예, 자,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검사 탄핵, 한동훈 탄핵,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검사 탄핵은 사실상 한동훈 탄핵의 어떻게 보자면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걸 겁니다. 지금 검사들이 탄핵받을 짓을 하는 이유는 한동훈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의 충실한 강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 탄핵도 그렇고 한동훈 탄핵도 그렇고 지금 이 추진이 잘 안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특히 어미준 검사의 행동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직권 남용한 대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간을 자꾸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자, 여기에 가장 어떻게 보자면 가장 두목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한동훈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탄핵은 검사 탄핵의 한 연장성산이다. 어떻게 보자면 검사 탄핵과 한동훈 탄핵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검사 탄핵도 그렇고 한동훈 탄핵도 그렇고 이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안 해줍니다. 특히 이 몇 가지 부분에서 검사들이 이 증거를 조작했다든지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증인들을 압박했다든지 사실상 정신적 고문을 했다든지 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동규 역시도 자신의 재혼 배우자와 같은 수사실에 끌려와 가지고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질 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가족에 대한 인질극이잖아요. 그러면 가족 인질극 아닙니까? 자, 이런 대목이라든지 또는 검사가 진술의 내용을 바꿨다. 이게 보면은 남욱이라든지 뭐 정영학이라든지 진술에 보면은 나는 그렇게 진술을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이렇게 진술 안 했는데 검사가 이렇게 진술서를 바꿔놨어요. 내용을 바꿔놨어요. 라고 주장하는 그런 대목이 실제로 있었어요. 남욱 같은 경우에. 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탄핵을 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차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 객관 의무를 무시한다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목이 꽤 여러 차례 등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김용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는 거, 구속영장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근거가 된 얘기들이 사실은 그 근거 없는 진짜 그 얘기들만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압수수색 역시도 보면 이거 지나친 거였거든요. 지금 툭하면 검사들이 무슨 국회 압수수색을 지지를 안방 드나들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가만히 보고 있냐고요. 자, 이거를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의미심장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 이런 겁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이 가해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수사가 진행 중이고 100번 양보해서 최강욱 의원이 뭘 했다 쳐. 근데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가해자 운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되나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참 오만방자하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둥.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법무부 장관은 이거는 뭐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자,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MBC, 그 다음에 임현주 기자 이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였어요. 자, 이 과정이 뭐였느냐면 한동훈은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한동훈 장의 개인정보가 최강욱에게서 MBC 기자 임현주한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현주가 이 더 탐사에 있던 심혁한테 그 자료를 줬고 이 심혁이 갖고 있던 자료가 뭐 서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유출이 됐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뭐 근거가 있었느냐? 근거는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 다만 이 세 사람이 한동훈의 개인 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로 건너갔다, 여기에서 일로 건너갔다 근거가 아무도 없어. 최강욱 의원이 임현주 기자를 잘 몰라. 임현주도 최강욱을 잘 몰라. 만난 적이 없대. 심혁 한 두어 번 만난 적은 있는데 자기가 자료를 준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뭘 근거로 압수수색을 했느냐? 없죠. 그냥 엮으려고 했던 거야. 엮으려고 했던 거고 안 엮이면 다른 뭐라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별건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아무리 뽑아도 안 나오니까. 자, 한마디로 최강욱을 모험과 괴롭히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실제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 보니까 있다 없다? 없다. 헛다리 짚은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성경환 전 이분 저기 MBC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성경환 씨 같은 경우에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현주와 최강욱 의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 잘 알지도 못한다. 도대체 경찰이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즉 한동훈은 헛다리를 짚은 거였어요. 자, 헛다리를 짚었다기보다 사실은 헛다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헛다리이든 말든 일단 한번 치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최강욱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실패했다 합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강욱 의원하고 임현주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대는데 뭐 통화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은 최강욱 의원이 평소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지 그거를 찾아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별건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대검에 있는 범정이야. 검사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범죄 정보를 유출하는 경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범정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에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특히 이 국회에서 야 이거 한동훈 더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얘 정말 아나무인이네 라는 얘기들이 좀 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한동훈 얘 이게 손 좀 봐야 돼.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 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일이 하나 생겼죠. 자, 바로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체포동의안,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한동훈이 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 체포동의안을 그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와중에서 국회의원들 되게 열받게 했다 그러죠. 뭐라고? 핵심 관계자들과 물증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다. 돈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의원들이 여기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돈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의원들이 여기 있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사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뻔했는데 부결로 급선회했다는 겁니다. 가결될 뻔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세요. 뭐 찬성 반대 이 표 숫자만 봐도 알겠습니다만 11표만 더 있었으면 혹은 18표만 더 있었으면 그랬으면 이게 통과되는 거였어요. 체포동의안이. 근데 안 한 거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의원들이 여기 계신다. 이 말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했는데도 찬성표를 던진 이 소위 말하는 이탈표 수박들이 한 20표 정도 되기는 해요. 걔들 진짜 참 문제가 심각하죠. 여튼 간에 참 못된 놈들이에요. 사실은 되게 어떻게 이런 놈들이 참 같은 당을 한다고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함부로 나불된 저 입 때문에 국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한동훈은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여론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론전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된 겁니다. 한동훈은 이 이후에 오히려 막말을 폭주했죠. 아이고 나 없으면 어떻게 사슬라고 그랬을까? 라는 둥. 뭐 돈 수수를 하는 사람이 이 체포동의안 돈봉투 수수자가 돌린 사람 체포를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둥 아주 대놓고 막말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검찰의 수사 계획이 틀어지니까 짜증 섞인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돈봉투 수수자 지금 확정됐어요? 검찰이 수사하고 한동훈 지가 맞다면 맞는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지금 보세요. 지가 하는 말이 진리다. 검찰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다. 진실이다는 식으로 아예 그냥 덮어놓고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았던 국회의원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느냐. 야, 안 되겠다. 한동훈 저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우리를 다 잡아먹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많은 국회의원들이 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야,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 한동훈 저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위기의식을 느낀 국회의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현재 탄핵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 국회의원들, 이분들한테 연락이 들어온대. 탄핵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단순히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만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번에 탄핵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우리가 몇 가지 건너야 될 강과 산이 있지 않느냐. 첫 번째 법사위 문제에서 이 지금 법사위 김도읍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막상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애매하게 탄핵을 발의만 소추만 했는데 나중에 탄핵이 안 되면 어떡하냐, 우리만 망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탄핵 발의를 했을 때, 탄핵 소추에 성공했을 때 그 다음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는 건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활발하게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한다?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고 시기가 좀 더 무르익으면 나도 한동훈 탄핵에 참여하겠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탄핵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수가 68명, 차이는 70명이 안 되는 수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한 15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문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반 정도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양반들이 실제로 참여하게 되면은 탄핵에 동참하는 사람 수가 80명 정도 되고요. 80명 정도가 되면은 조만간 100명을 채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시기는 이낙연 계가 친낙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지금 조만간 개시할 걸로 보이는데, 이 공격이 아마 실패한 걸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반전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친낙계의 이재명 공격이 실패로 끝났다, 무산된 것 같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 조짐들이 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의가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 내가 의사가 있으면 이걸 물어보러 전화를 하게 물어볼 수가 있죠. 내가 뜻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뜻이 있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이면 그렇게 비슷한 생각,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저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한 명이 행동했을 때 3명이 지켜보는 거잖아요. 1대3의 원칙이라는 게 있대잖아. 이건 거예요. 즉 15명 정도가 실제로 문의를 했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30명 이상인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탄핵안에 동참하는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낙계의 이재명 공격이 수그러드는 순간, 아마 잦아지는 순간, 이낙연이 어떻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순간 확 몰고 나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탄핵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 때문이에요. 이낙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법물이 안 터지는 거. 한동훈이 국회에 와가지고 저 쌩 난리를 치고 검사들이 국회의사당을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압수수색하고 지 책상 뒤지듯이 남의 국회의원 책상을 뒤지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이게 본물 터지듯이 확 터지지 않는 이유가 이낙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문의를 시작했다는 사람들은 뭐다? 이 이낙연만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동참을 할 텐데 라고 약간의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사실 과언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간 보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분명히 변화가 있는 거는 명백한 거죠. 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좀 짜증나요. 아니, 국회의원쯤 됐으면 이런 주변 분위기나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정치적인 이해 득실이나 내가 여기에 동참했다가 나중에 저 반대편한테 내가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요런 이상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빠요. 수박만 미운 게 아니라
수박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참 중립인 척 하는 사람들 더 꼴 보기 싫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더라. 그리고 변화의 조짐을 촉발시킨 것이 사실은 한동훈이더라. 그런데 이낙연만 아니면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라는 생각마저도 솔직히 많이 듭니다. 예.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민시민님, 낙지개는 너무 싫어요. 반개들 하셨고요. 룬희님, 민주당 이 말 저 말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나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